문제는 지금 뭐 몇 개만 이따 풀 겁니다. 잘 안 풀고 가주시고. 26페이지 3절에 조세 용어가 나오죠. 그 국세하고 뒷장에 지방세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얘기는 없고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이 그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 얘가 국세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부가가치세에서 알고 싶다. 그럼 법 조문을 찾아봐야 되죠. 그럼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뭘 찾으면 되냐면, 물론 키워드 이걸 치면 나오긴 하는데 뭘 보면 돼요. 부가가치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종합부동산세를 알고 싶으면 종합부동산세 법이 있고, 법인세는 법인세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자, 만약에 여러분 취득세를 알고 싶어, 취득세를. 그럼 법제처 들어가서 취득세법 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지방세는 이렇게 쳐야 나와요. 그냥 지방세법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럼 여기에 지방세 11개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국세는 세목 하나당 개별 법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지방세는 개별 법이 없어요. 다 그냥 뭐라고 돼 있어? 통합법으로 지방세법 그러면 요 안에 11개 세목이 다 나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뭐 구체적인 게 좀 더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런 얘기 써놓은 거니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할 거니까 그러다 치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2번은 과세 주체가 나오죠. 아까 있죠. 과세권자라고도 하고 주체라고 합니다. 누구라 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랬죠. 아까 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28페이지 과세유권 나오죠. 3번에. 아까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인데 뭐 우리 교재는 뭐 28, 29 뭐 해가지고 30페이지까지 납세 의무자 설명해놨죠. 근데 그거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3번의 과세표준. 아까 종가세, 종량세 있었죠. 종가세가 뭘로 표시가 되는 거다?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종량, 수량 등으로 그 얘기고요. 세율 나오죠. 세율. 표시 단위에 따라 정률 뭘로? 백분비, 천분비 비율로 표시되는 걸 정률 그러고. 넘어가면 정액세율은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비례와 누진. 자, 이 중에서 우리 많이 들어본 게 또 뭡니까? 누진세. 그렇죠. 어디 나와요? 전기세. 전기세 나와요. 전기세. 이게 지금 개편이 됐습니다. 구간이 약간 개편은 됐는데 여전히 세금 많이 나오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에어컨 틀어가지고 뉴스에 한번 제가 봤는데 어떤 그 세대기 가정주부가 아이를 낳는데 애가 이제 나니까 이제 여름이니까 땀띠 날까봐 한 달 내내 에어컨을 틀은 거죠. 전기요금이 100 몇만 원 나왔어요. 고지를 보여줘요. 영수증을. 100 몇만 원. 야, 상임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누진이니까 얘 단위당 요금이 높아지면 과표가 커지면 단위당 요금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때가 막 금액이 막 기하 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도가 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다 내는 거야. 서민들이.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는 너무 싸게 씁니다. 회사 같은 데는. 근데 다 그걸 누가 메꿔요? 우리가 다 메꾸는 우리가.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는 되게 낮아요. 11%, 2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소득세는 최고 구간이 4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가만히 따져보면 거의 우리 서민들이 다 메꾸는 거죠. 그죠? 기업체들은 그걸 다 이익 보고 돌려주는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을 못 하는 거죠. 마음대로. 왜? 돈 받아 먹었으니까. 다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개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뭐 뻔한 거죠. 안 봐도 비디오지. 걔들이 개정하겠습니까? 못하지. 지들 다 이권이 다 걸려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세표준. 그죠?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누진세를 그래요. 얘는 뭐냐면 이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항상 똑같은 일정한 걸 우리가 비례세율을 그럽니다. 그래서 비례와 누진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서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걸 누진 그러고 항상 일정한 비례 그럽니다.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넘어가면 또 32페이지 뭐 세액 계산 방법 이런 거 나왔는데 뭐 할 거 없고요. 나머지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지금 할 내용은 아니고 어디를 보시냐면 34페이지에 8번의 조세 징수라고 나오죠?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금을 아까 제가 다 계산하고 나면 징수를 하는데 그 징수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2개만 배웁니다. 하나는 신고납. 또 하나는 보통징수 그래요. 근데 이제 교재를 자세히 보시면 가로 안에 이제 뭐 국세는 신고납세, 얘는 정부 부가가세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세나 신고 납부나 둘 다 네가 알아서 신고 돈 내란 얘기고, 요거는 고지서 날라오는 건 전부 다 이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전부 다 징수 방법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자, 이거는 당연하게 얘는 이걸로 가고 얘는 이걸로 가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가바구리 매매를 했어요. 둘이. 자, 1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세금을 뭘 내나요?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얘는 취득세를 내겠죠. 취득세를. 자, 근데 문제는 얘가 그럼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그러면 세금을 고지서가, 과세권자가 얘가 취득을 했으니까 을한테, 그러면 강원도에서 얘가 얼마에 샀으니까 너 얼마에다가 내가 몇 프로 곱해서 세금 얼마 나왔으니까 언제까지 내? 라고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얘네 둘이 지금 매매를 했죠? 가바구리? 1억에? 이게 등기가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럼 이 매매 사실을 과세권자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네 둘이 만나서 돌다방에서 쌍화차 마셔가면서 계약서를 둘이 쓴 거야. 그러면 과세권자니 둘이 계약을 했는지, 쌍화차를 마셨는지, 거기다 노린자를 띄웠는지 안 띄웠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세금을 지네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야? 이 매매 사실은 누구만 알아? 계약 당사자인 갑하고 을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해라? 니네 둘만 아니까 니들이 와서, 그쵸, 얼마에 사고 팔았다고 신고하고 돈도 네가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사고 팔 때 낸 세금, 얘네들은 뭐예요?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서 그런데 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가서 가지고 있어요. 거래 금액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러분이 가서 재산세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누가? 과세권자인 원주시에서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그럼 원주시도 그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금액을 모르잖아요. 근데 걔는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왜? 그건 걷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걷느냐 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시가격. 우리가 뭐 매년 보면 5월, 6월 때 되면 막 프랜카드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 개별 공시지가, 2017 개별 공시지가 열람하고 이신청이라 이거 막 붙어요. 왜? 그게 공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시 가격이 매년 공시하는데 용어가 두 개가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는 기준시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시가 표준이라는 게, 시가 표준액 이런 게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둘 다 같은 말인데 얘는 국세에서 쓰고 얘는 지방세에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방세에서는 기준시가란 말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취등록세나 재산세는 뭐라고만 나와요? 시가 표준액이 나오고 국세인 종부세, 양도세는 기준시가라고 쓰는 거죠. 아니면 공통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공시가격,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같은 옷 다른 느낌이에요. 그죠? 여러분 홈쇼핑에서 모델이 막 이쁘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입으면 너무 이쁘다고 사가지고 본인이 입어보면, 그죠? 그 저희 와이프도 가끔 가다가 이제 홈쇼핑 옷을 보면 사거든요. 사가지고 오죠. 그럼 입어봐요. 제 앞에서 그럼 이쁘지? 그러면 자, 모델하고 우리 와이프 누가 이뻐? 우리 와이프가 훨씬 이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참,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나름대로 내 주관을 가지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하니까 그게 안 되더만요.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와이프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뭐 감이 안 잡혀, 감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감이 안 잡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자 중에 제일 힘든 게 와이프예요. 딸은 뭐 자식이니까 상관없고, 엄마는 엄마니까 상관없고, 누나는 누나니까 상관없고, 동생은 동생인데, 이는 와이프는 피도 안 섞였지, 뭐였지, 일단 성격은 거칠하지, 뭐 비유 맞춰도 뭐 답이 없으니까 일단. 그 여자들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잘못했어 그러면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미안해 그러니까. 뭐가 미안하냐고. 그럼 얘기를 또 생각을 해서 하죠. 근데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인 거야. 그게 끝도 없어요. 그때 막 꼬리를 물죠. 다 그러죠. 지금 그러지지 마. 힘들어. 그 말을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말하면 또 뭐 잘했다고 말하냐 그러고. 나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내가 진짜 그래서 어떻게 답이 없어요. 비유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렵죠? 같은 후 다른 느낌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원주시도 과세하겠죠? 그럼 걔는 뭘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겠어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얘가 아까 우리 과세 표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뭐냐? 그럼 뭐라고 나오겠어요? 시가 표준 이렇게 나오겠지.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전부 다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고납부 조세는 우리가 말 그대로 사고 팔 때는 뭐 취득세와 등록세하고 양도세가 신고납부 조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보유세인 재산세와 뭐는 종합부동산에서 뭐가 나와?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럴 수밖에,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요. 내가 여러분이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돼요. 60일 안에.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나오면 납기가 나오죠. 예를 들면 7월달 같으면 7월 16일부터 31일, 9월달은 9월 16일부터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고지서에 납부기한에 써 있고 얘는 법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뭘 안 해? 60일 안에 뭘 안 할 수 있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얘는 고지서 내보냈는데 돈을 기한에 안 낼 수도 있죠. 근데 내든지 말든지 냅둬버리면 아무도 안 내겠죠. 그래서 당연히 뭘 해야 돼? 이 기한에 신고 안 하거나 납부 기한에 돈을 안 내면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세법상 제재는 다른 과목들은 공법이나 뭐 이런 거 나중에 배우시면 맨날 뭐 3년 이하 징역에 뭐 얼마 맨날 징역 보낸다 그래요. 우리는 돈으로 얘기를 해요. 말을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말 안 들으면 세금을 더 내게 합니다. 얘 말 안 들었네. 더 내야 되죠? 그럼 우리가 가산한다 그래요. 가산. 추가로 내는 거죠. 가산. 그죠? 이때 가산하는데 이때 가산해서 내는 금액의 용어가 달라요. 자,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추가로 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산세라고 그러고, 납부 기한이 안 됐을 때 보통징수에서 추가로 내는 걸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얘는 용어가 바뀌면 안 되죠.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그리고 보통징수 기한 내 안 내시면 가산금이 나옵니다. 얘는 그때 글자만 틀리죠. 그때 글자만, 그죠? 자, 얘는 끝나는 게 시옷으로 끝났죠. 시작도 시옷으로 해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시옷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도 시옷으로 끝나서 신고 납부는 가산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고 납부는 뭐다? 가산세가 뭐가 돼? 이렇게 해서 액센트 주고 집에 가셔가지고 화장실 문 닫아놓고 거울 보고 3번만 하면 절대 안 잃어버려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 뭐 안 잃어버려요. 근데 못합니다. 진짜 가서 해보면 한 번 할 수 있어. 거울 보고 해봐. 두 번째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화장실 문 닫아놓고 거울 보고 내가 신고 납부를 가서 이 짓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구분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립싱크 하는 분이 있어요. 립싱크 안 돼요. 이거는 왜? 이거는 세, 금. 립싱크 안 돼. 얘는 다물고 얘는 벌려야 돼. 이것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신고 납부는 가산세. 그럼 당연히 얘는 가산금이 나오겠죠. 얘는 고지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갔는데 보통은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문을 열고 딱 나가면요, 3시간 동안 들은 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거든요. 초기화돼가지고 아침에 올 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집에 갔는데 신기하게 얘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 일기 써야 됩니다. 천재인 거예요. 집에 갔더니 뭐예요?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뭐가 된대요. 훌륭한 거죠. 이 학원을 나갔는데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요거 하나도 기억하면 돼요, 오늘. 신고 납부는 가산세, 얘는 가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종류가 있겠죠. 가산세 종류가 있고, 얘도 종류가 있어요. 간단한 개념만 보면, 얘는 뜻이 뭐냐면,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럼 가산세 종류는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는 거니까, 그 의무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쟤는 무슨 의무가 있다? 그쵸?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가 2개예요. 신고 납부가 아니라 신고할 의무도 있고 납부할 의무. 그 의무가 2개네. 기본으로 신고할 의무도 있고 납부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각각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와요. 이것도 안 하면 가산세 나오고 얘도 안 하면 얘도 가산세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20%거든요. 그럼 만약에 오늘까지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를 안 했죠? 그러면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내요. 추가가 되고, 근데 돈을 이제 뭐 열흘 있다 냈다. 그러면 납부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일 계산해요. 하루에 0.03%씩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내는 거죠. 그리고 의무가 따로란 얘기는 만약에 오늘까지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돈이 없어. 돈은 일주일 후에 생긴대. 그럼 내가 가산세를 적게 내려면 뭘 하는 게 좋아? 뭐는? 일단 오늘까지 신고를 하는 거죠. 얘는 해버리면 얘는 했잖아. 그러니까 뭐는 안 내? 얘는 안 내죠. 그럼 뭐만 내면 돼?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이 돼 있고. 그러면 따지면 가산금도 두 개가 있는 거죠. 얘는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교재에 있는 건데 지금은 이런 게 있단 보세요. 얘는 일단 고지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7월달 같으면 재산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혹시 여러분이 이 고지서 같은 거 받아보시면 고지서에 금액이 몇 개 써 있습니까? 두 개 써 있죠. 납기 내금액하고 후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후금액이 뭐냐면 가산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는 이 기한 내 안 내면 3%를 내도록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지서가 난 이때까지 내야 돼. 31일까지. 안 내죠? 그럼 무조건 3%가 일단 붙어요. 그럼 왜 고지서가 한 장에 두 개가 나가냐면 만약에 원금만 내보냈잖아요. 근데 31일까지 안 내죠. 그럼 어차피 이 사람은 몇 %% 붙여서 3% 붙여서 어차피 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리면 따로 내버리면 8월 달에 가가지고 또 고지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3% 붙여야 되죠. 그럼 일거리도 많아지고 비용도 2배로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요? 두 개를 한꺼번에 내보내는 거지. 그래서 네가 31일까지 되면 납기내 금액 내면 되고 기한 지나면 후금액을 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때 기한 내 안 내면 자동으로 붙는 3% 이게 일반 가산금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 이 31일까지 안 내서 어차피 납기 후금액을 내야 되네? 그럼 뭐요? 이왕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뭐요? 안 내버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차피 3% 내야 되니까 천천히 내지 그러고 안 내. 한 달 지나, 2달 지나. 이러면 또 세금을 안 내버리면 계속 3%만 붙여내면 과세권자는 세금이 안 거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추가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가상금이라고 그래요. 얘는 뭐냐면 요 한 달 안에 31일까지 내야 되잖아요. 안 냈어요? 자, 8월 달까지 내면 되는데 또 안 냈어. 9월 달에 만약에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기한 지나고 한 달 지났죠. 이 한 달 지난 거에 대해서 1.2%를 추가해요. 가산금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9월 달에 만약에 냈다. 그럼 어떻게 돼? 3% 내고 거기다가 추가로 8월 달 지난 거에 대해서 얼마? 1.2%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날 때 계속 1.2%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가상금이에요.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하면 원금 넘어가죠. 그죠? 100개월이면 120%잖아. 사채죠. 그리고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60개월 동안만 나올 수 있어요. 최대 60개월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상금이 1.2% 60개월이니까 최대 72%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3% 내니까 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나옵니다. 더 이상은 안 내요. 왜? 이중과세니까. 그죠? 이게 중가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중가상금은 기한 지나고 한 달 지날 때마다 1.2% 추가해서 내는 걸 우리가 중가상금 그럽니다. 물론 이게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뭐 재산세 20만 원 나왔는데 뭐 10개월 지났다고 해서 뭐 12% 추가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금액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부터 내요. 지방세는. 그러니까 29만 원 나왔는데 계속 안 냈어. 그러면 3%만 내는 거죠. 근데 30만 원 딱 됐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한 달 지날 때마다 1.2% 추가되는 겁니다. 혹시 이제 그 7월, 9월에 재산세 혹시 내신 분 있으면 집에 영수증 있을 거 아니에요? 고지서 영수증. 거기에 써 있어요. 이 얘기가 다 써 있어. 뭐 하면 3% 내고 어쩌고 하면. 그리고 왜 우리가 뭐 세금 같은 거 체납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압류되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뭐 독촉장 같은 거 나오면 그 밑에 뭐 언제까지 안 내시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추가돼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그게 이거 써놓은 거예요. 이거. 그죠? 시험에는 얘네들 나왔죠? 나온 적이 있어요. 총론에서. 근데 그냥 지문에 그렇게 나와요. 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100분의 3. 그죠? 3% 가산금 추가. 이렇게 나왔고, 이때 뭐 중가상금은 뭐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문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실제. 그죠? 지금이야 뭐 기본 개념만 보는 거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오고 보통징수 안 내시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여기까지는 알고 가야 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재는 뭐 설명을 막 써놨어요. 일단 30에서 35페이지에 보면 그 보통징수 이런 거 써놨죠. 그거는 뭐 읽을 거 없죠. 신고 납부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고. 보통징수는 고지서 나오는 건 다보다 보통징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35페이지 밑에 9번에 가산세에서 뒷장에 보면 꼭 설명돼 있어요. 읽을 건 없죠. 지금은. 그죠? 그 37페이지 가면 박스로 정리해놨어요. 가산세 종류를. 재작년 시험에 그죠? 우리 말고 작년 시험에 조세총론 파트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다음 중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서비스 문제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안 해워서 그런 거지, 이게 너무 쉬운 거거든요. 이게 한번 나왔죠. 작년에. 그러니까 뭐 이건 앞으로 뭐 여러 번 시험 볼 때는 안 나온다고 하죠. 이거 또 나올 때까지 공부하면 뭐 장수로 해야 돼. 장수. 5년 이상 막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어떤 분은 공부를 자기는 처음이래. 근데 무슨 문제를 풀다가 나 이거 옛날에 이거 시험 볼 때 나왔었는데 옛날 나온 5년 전에 나온 거야. 그럼 지금 5년 한 거야. 그죠? 말 조심해야 돼. 그런 일이 있어요. 난 처음이래. 그죠? 학원 다닐 때, 제가 학원 다닐 때 공부 되게 잘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여자인데 30 그때 걔가 4시인가 5시였는데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민법을 30몇 개를 맞아요. 이게 1년 단위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거의. 근데 걔는 분명히 나한테 공부를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공부를 하면. 11월 달 와서 계속 걔만 했으면 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우리 같이 친했으니까. 근데 35개는 맞아. 이상하다 했지.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뭐요. 하여튼 누가 왔는데 처음인데 민법 개론을 뭐 30몇 개 맞았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 앞에 뭘 빼는 거야. 이 학원에서는 처음이다. 그 얘기. 말은 맞는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난 처음이야. 근데 앞에 뭘 빼놨어? 이 학원에서 처음이야. 그러니까 딴 데서 공부한 거야. 불가능해요. 처음 공부했는데 3월에 민계공을 뭐 30몇 개,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진짜 막 목숨 걸고 공부를 5개월 동안 하지 않으면은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해보면 알지만. 1년 내내 죽으라고 공부해 나올까 말까 하는 점수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말을. 그죠? 그 또 만나 나중에 보면 처음인데 다른 학원 다녔던 사람도 일로 온 거야. 그래 같이 또 친해져. 근데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공부가 1년에 단기간에 푸는 사람이 동차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학원생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동강은 좀 힘든 게 뭐냐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동강은 계속 보기가 힘들어요. 모니터를 보고. 학원을 오면 죽으나 사나 3시간을 들어요. 왔으니까 도망가지 않는. 근데 동강은 듣다가 피곤하면 한강 듣고 안 들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해. 시간이 되게 잘 가요. 동강을 보면. 왜? 다 동강을 딱 봤는데 제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어요. 그리고 눈을 잠깐 떴다 감았더니 뭐라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기는 분명히 눈만 잠깐 감았는데 얘가 강의는 안 하고 인사하더니 갑자기 좀 쉬었다 하는데 그럼 뭘 했는데 쉬어? 1시간 지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강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강 어려워요. 안 보거든요. 그리고 밀려. 동강이 밀려요. 시간 없이 밀리죠. 그럼 한 번 밀리잖아요. 그럼 다음에 6강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못 들어요. 질려가지고. 그래서 동강이 힘들어. 그러니까 동강 보고 공부해가지고 그것만 해서 붙는 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 인내력이 자기 절적이 진짜 강한 거죠. 근데 학원을 다니는 게 좋아요. 학원 다니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주변 사람 공부를 하니까 같이 묻어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현업을 하실 거면 무조건 학원을 다녀야 돼요. 나중에는 현업 할 거면 무조건 다녀야 돼요. 지금 아니어도. 왜? 이건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이거 못해요. 중개를.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뭐 학원이 오래는 안 됐지만 지금 그 졸업생들이 되게 막 그런 게 강해요. 인화력이 되게 강해요. 저도 깜짝 놀라요. 지금 벌써 막 이번에도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인적 네트워크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래도 모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게. 있죠. 있는데 그건 학원마다 틀려요. 학원 특성마다. 어떤 데는 졸업생 그게 모임이 있는데 그게 잘 되는 학원이 있고 안 되는 학원이 있어요. 그거는 학원 성향에 따라 틀려요. 근데 여기는 얼마 안 됐는데도 아까도 아까 오전에도 왔던데 이번에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모임을. 그래도 무슨 네트워크, 전국 네트워크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 우리 졸업생끼리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걸 지금 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학원은 그래서 다녀야 돼요. 뭐 할 거면. 중개업 할 거면. 나중에 가면
같은 학원 출신 이게 굉장히 커요. 그게. 근데 여기는 신설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안 됐는데도 그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아까 뭐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 쪽으로 되게 강해요. 근데 그게 또 잘 돼 있어요. 그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니죠. 일단 뭐 붙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붙고 나서 얘기하지 뭐 붙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막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저 아는 형님이 같이 공부했는데 그분이 붙었어요. 그 채점에 합격한 줄 알고 그 미리 발표 나기 전에 그 중개업 하는 걸 갖다가 프리미엄 좀 피 붙여가지고 산 거예요. 그리고 개업을 했는데 발표 났는데 떨어진 거예요. 하나 차이로. 채점을 잘못해가 밀렸어가지고. 이미 사놨는데 그래서 개업식도 갔어요. 제가 친해가지고. 그래서 아 형님 머리 급하게 했어요. 야 이거 좋은 거 나와 샀대. 그 개업식을 했는데 아는 사람 같이 해서 미리 일단 걸고 했는데 본인이 떨어진 거예요. 야, 그래 어떻게 해요? 와이프도 사모님한테 얘기를 못하고 그래도 그냥 개업을 했어요. 다른 사람 걸고. 그리고 학원을 1년 몰래 다녔어요. 와이프 몰래. 왜? 그거 알아봐. 난리 나지. 그 형이 한약 먹다가 걸려가지고 마누라고 겁나게 사모님 뭐라 했다는 거. 왜? 총명탕이라고 있어요. 총명탕. 그 형이 학원 다니면서 그걸 먹은 거야. 이렇게 총명탕을 몰래 자기 해서. 근데 와이프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먹냐니까 총명탕이라니까 막 그 말 하자마자 이 무슨 큰 공부 사시 공부하는 것 같다니 뭐 한다고 고시 공부하는데 그까지 총명탕까지 먹냐고 그랬다는 거야. 그때 딸이 고3 했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쟤를 줘야지 당신이 뭘 먹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좋아. 쟤는 젊으니까 머리가 돌아가니까 안 먹어도 되지만 나는 내가 먹어야 된다고. 소용없더래. 무슨 총명탕이냐고. 그 구박을 받다고. 근데 결국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말도 못하고 1년 또 하셨어요. 몰래. 그 붙긴 붙었죠. 왜냐면 하나 차이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오픈을 미리 해가지고 그 나는 뭐 이렇게 급하게 했는데 돈은 잘 벌어요. 돈은 잘 버는데 오픈을 그냥 몰래 다니는 거 학원에 아침에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집에서 뭐라 그러고 사무실 간다 그러고. 우리 중개업 특징이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서 어디 있냐 그러면 지금 뭐 보고 있다고 끝나는 거잖아. 지금 물건 보러 왔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1년 다녔다니까 그분이. 그런 게 있다니까. 학원은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일단. 그죠? 자 그리고 뒤에 마지막 40페이지 가시면 거기 면세점하고 수익징수 면제 최저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용어를 보겠습니다. 이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면세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거 면세점 들어보셨죠? 어디 가면 있어? 공항. 여자들 되게 좋아하는 거죠. 공항. 공항 가면 면세점이 있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에요. 일단 지나갔다 그러면 빈말이라 지나갔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뭐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인천공항, 제주도 갔다가 거기 공항 잠깐 들어갔다가 와이프가 잠깐만 들어갔다 가자고. 그 들어갔다가 결국은 야 진짜 빈손으로 못 나오죠. 그죠? 뭐 사진 계속 이거 좋네 막 계속 돌아다녀. 결국 하나 사라는 얘기죠. 사더라는 얘기죠. 결국 샀어요. 뭐 향수 하나 샀는데 뭐 이메는가 샀는데 얼마래더라. 20 얼마 하나 10 얼마 하나. 하여튼 여자들은 아주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반품도 안 되고. 반품 안 되죠? 그죠? 아니, 우리 원래 그래서 처음부터 장인어른이랑 가르치라고 반품 불가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한 번 가면 반품 안 된다 그러셨어요. 말도 못 그래요. 그게 끝나면 장인어른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난 모른다고. 그죠? 자, 이거 뭐냐면 그냥 용어만 보세요. 면세점,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가 나중에 면세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일정 금액 이하짜리를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뭐 그런 기준이죠. 그걸 우리가 면세점이라고 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게 되면 뭐죠? 면세점을 적용해줍니다. 50만 원 이하.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말만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50만 원 이하짜리 샀을 때 뭘 샀다는 거예요? 도대체? 땅을 샀는데 50만 원 이하짜리 산 거예요. 그죠? 이만큼 산 거죠. 땅을. 그죠? 저만큼, 구탱이 요만큼 사가지고 50만 원 이하짜리 사면 뭐였죠? 면세점. 취득세를 안 내요.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면, 자, 50만 원이면, 자,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에 취득세 부과 안 한다겠죠? 50만 원이면 취득세 부과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죠. 그죠? 안 하죠. 자, 얘는요, 최저세가 뭐냐면 등록세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등록세는 최저세액이니까 6,000원 미만으로 나면 세금을 안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6,000원을 내야 돼요. 얘는 기본요금이에요. 택시 기본요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등기하려면 등록세 낼 때 무조건 얼마나 있어야 돼? 6,000원. 세금 계산할 때 5,000원 나왔어. 그 얼마를 내야 돼? 6,000원. 그러니까 6,000원 미만이면 뭐 6,000원을 그 세액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뭐냐면 소액은 징수를 안 한다. 재산세 있어요. 자, 여러분 재산세에는 그 고지서 만들잖아요. 그럼 고지서 작성 원가가 있어요. 그죠? 왜? 우표도 붙이려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원가가 2,000원 가까이 들어가요. 고지서 한 장 원가가. 그러면 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제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1,500원인 거예요. 원주시 계산했더니 1,500원. 근데 내가 1,500원을 거두려고 원주시에서 1,950원 들여가지고 고지서 보낼 수는 없죠. 왜? 손해잖아. 그러니까 걔는 징수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이때 소액이 얼마야? 2,000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해요.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시험에 내가 외웠어요. 뭐라고? 소액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외웠는데 시험은 2,000원이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나는 이것만 외웠는데 갑자기 2,000원 이렇게 물어보면 못 맞출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잘 기억하세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상, 다는 얘기지만 하도 오래돼가지고 미만, 초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숫자가 50 있어.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보다 숫자 뒤에 얘들이 붙으면 이걸 포함하고 미만 초과가 붙으면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딸랑 외우면 안 돼요. 이하가 붙었으니까 얘를 포함해서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여기 소액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이면 소액으로 징수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미만이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고 1,999원까지만 소액으로 본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근데 헷갈리다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 왜?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다 외워놓고 얘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숫자 뒤에 이상, 이하가 붙으면 얘를 포함하고 미만, 초과가 붙으면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이건 제가 1월달 강의할 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이걸 구분해 쓰진 않거든요. 그냥 원래는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때 잘 배웠죠. 그래프 수직선 그려가지고.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 선생님 뭐라 그래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80점 이하로 맞으면 뒤지게 맞는다 이렇게 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80점 이하는 맞으니까 공부 되게 열심히 했죠. 그럼 80점 이하부터 맞는다 했잖아. 그럼 80점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때리잖아. 80점 안 때리고 누구부터 때려? 75점부터 때려요. 그럼 내가 당황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80이니까 80 이하니까 나도 맞아야 되거든. 또 안 때리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원래 뭐라고 해야 돼, 선생님이? 80점 미만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이하라고 얘기하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80은 안 맞는 거고 누구부터 맞아? 75점부터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 안 하죠. 사실은 실제로 많이. 근데 법은 공부라는 거니까 시험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이상이야. 근데 요것 때문에 틀린 경우 많아요. 왜냐면 우리 하다 보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얼마 초과, 얼마 이하, 얼마 미만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문제 풀 때 뭐라고 나와? 얼마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이걸 구분 못하면 다 해놓고 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분 좀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별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여지가 있죠. 그런 게 있다만 보시면 돼요. 그죠? 답변이 됐고요. 일단 진도뭐 거기까지 하시고 그 프린트 또 있죠. 이거 문제. 자, 이거는 다 풀 건 아니고요. 그죠? 기출됐던 지문들이 주로 돼 있는데, 그죠? 자, 몇 개만 풀게요. 자, 2번. 여러분, 풀 수 있는 건 풀어볼게요. 2번.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자, 우리가 배운 건 보유 단계 2개밖에 안 배우죠. 뭐, 재산세하고 뭐, 종합부동산세인데,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국세로서 오른 것. 그럼 뭐겠어요? 종부세죠. 왜? 우리 보유세 딸랑 2개 배워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데 국세로 오른 건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죠. 만약 이 지문이 지방세로 오른 거 그러면 재산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와.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실제 시험에 나온 거. 그러니까 총론 부분에서 쉽게 나오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1년 하면 진짜 완전 서비스 문제인 거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자, 거기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는 것은? 우리 물납 뭐밖에 안 된다 했어요? 재산세만 물납 재산세. 그죠? 정답이 4번이죠. 물론 이게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한 주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납 또는 분납이 가능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밑은 뭐예요? and죠. 그리고 그러니까 동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되는 건 재산세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재산세도 답이 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중개사법 공부하잖아요. 그럼 걔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중개사법이. 막 단어 하나 그러니까 매매를 중개를 업으로 하느니 업으로 하느냐 업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요게 따라 막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짜증나요. 중개사법이. 왜? 막 단어 글자 하나 가지고 막 문제 내용이 달라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맨날 그걸 내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한두 번은 틀려도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보면 답을 알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좀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중개사법을 열심히 하면 막 다른 과목 풀 때도 막 단어 하나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세법은 그런 게 많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단어 하나 민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질문으로 되게 오는 게 뭐냐면 막 단어 하나 가지고 선생님 이것 때문에 얘는 틀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중개사 보면 그게 하면 틀리거든. 근데 세법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부작용이야. 또 너무 열심히 하면. 근데 중개사법 그것만 극복하면 돼요. 그러면 뭐 구독 좀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 뭐 4번은 물납만 그랬으니까 물납하는 건 재산세가 답이 될 테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기 보통징수 얘기니까 6번 한번 보시면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가징수하는 거 그랬죠? 자, 그럼 거기서 지방세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지방세는 뭐가 지방세겠어요? 골라보세요. 양도세는 국세고 등록세가 지방세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하고 등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양도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그럼 지방세가 3개인데 그 중에서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그럼 뭐예요? 우리 지방세 보통징수 하나밖에 안 배워요. 뭐 재산세. 근데 만자가 붙었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배우는데 이 만자가 빠지면 지방교육세도 보통징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배우는데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잖아요. 근데 얘가 취득세도 붙고요. 재산세도 붙어요. 그죠? 그러면 취득세 붙으면 걔는 신고납부예요. 왜? 같이 내니까. 그죠? 근데 재산세는 고지서에 같이 나오죠. 그럼 뭐가 돼? 보통징수가 돼요. 얘는 그러니까 부가세이기 때문에 본세에 따라서 납부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 내용은 뭐예요? 보통징수만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그랬으니까 누가 대입해야 되는 거야? 재산세가 답인 거죠. 왜? 재산세는 오로지 뭐예요? 보통징수. 뭐가 나온다?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막 이렇게 볼 때 막 얘는 너무 어려워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느낌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가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뭘 해도 어려워요. 뭘 해도.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볼까요? 그건 똑같네? 이게 지문이 그러네요. 아무튼 이게 문제를 막 만들다 보니까 제가 했는데 이게 중복됐네. 그죠? 그 10번은 가산세 얘기잖아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 틀린 거 그랬죠? 뭐 1번은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세금은 감면해줘도 가산세는 감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잘못해서 추가된 거니까 뭐 그런 얘기고요. 2번은 가산금이란 조세를 언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가산금 그러죠. 근데 기한 내 안 냈을 때 붙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이 지나고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도 그것도 있다. 그런 거는 뭐라고 그래요? 중가산금 얘기하는 거죠.
중과자금은 기한 지나고 일정 기간 1개월이죠. 얼마씩? 1.2%씩 추가됩니다. 3번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을 하지 않았대. 그러면 납부기한까지 안 냈으니까 일반가산금 몇 프로? 3%가 붙겠죠. 그래서 체납된 조세의 3%를 고지세에 가산한다. 기한 안 냈으니까 4번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 30만 원 미만이면 중과상금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아까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 안 하니까 30만 원부터는 적용한다는 얘기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부과를 안 합니다. 5번이 답인데 이거는 뭐 수업 안 했던 거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모두 납부세계 100분의 70으로 한도를 한다. 그러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막 무제한으로 내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다는 거죠. 얼마까지? 체납세액의 75%까지만 나옵니다. 왜냐면 1일 만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10.95%예요. 그럼 얘도 10년 넘어가면 원금도 넘어가죠. 그리고 얘도 한도를 준 거야. 100분의 10. 근데 얘는 지방세만 해당이 됩니다. 국세는 한도 없고.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모두 이게 틀린 거죠, 사실은. 지금 풀긴 좀 어렵죠. 그죠? 이런 게 있다. 이게 지금 뭐 풀어서 답을 맞추고 이런 개념 없어요. 어차피 못 풀어요. 딸랑 이거 듣고 설명도 듣고도 모르는데 이 문제 푼다는 게 웃기죠. 그냥 적응 훈련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야. 나중에 보면 이게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살은 이미 있죠. 기존에 있는 거 있으니까. 피가 되겠지. 이 공부 시작하면요. 둘 중에 하나 늘어요. 지방이 늘든 지식이 늘든 늘어요. 뭘 하든 얻어가.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진 않아요. 지식을 못 얻었어. 그럼 여기 앉아있는 대신 뭐가 늘었어? 표시 안 난 게 지방이 늘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는 얻어가요. 너무 그러니까 지식을 늘려 너무 지방만 늘리면 안 돼. 둘 다 늘어요. 둘 다. 뭐다 보면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시간 이런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적응 훈련 기간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